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월에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점이 다육이의 옷자람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육이들이 막 무너지느라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민했었고, 또 이제 번식하는 어떤 그런 재미라든가, 작년에는 약간 관심사가 달랐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지금 케어를 하면서 예,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미워지는 다육이가 눈에 자꾸 들어오면서 이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육이의 옷자람입니다. 정말 요 퍼플 딜라이트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분갈이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웃자랐어요. 와,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근데,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적당한 습도와 온도 때문에 다육이들이 다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을 주지 않아도 햇볕이 부족하면 이렇게 웃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웃자란다는 거는 이제 그 성장세포가 생장을 하는 어떤 세포는 햇볕에 파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생장을 하려고 하는데 눌러주는, 그러니까 파괴를 하는 햇볕이 부족하게 되면 다육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햇볕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성장세포는 햇볕에 파괴되기 때문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햇볕 쪽으로 도장하는 것 같은 그런 외형을 갖추겠죠. 이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꺾여갖고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용케도 저런 자세, 기역자 자세로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선반을 요거는 아마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너 요양 좀 해라고 햇볕이 약간 부족한 선반에다가 생장등 밑에다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렇게 이제 신나게 이렇게 웃자랐답니다. 웃자란 다육이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아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적심을 하게 되면 그 다육이 하나가 다시 예뻐지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요런 그랍토페탈lum과 그랍토베리아, 간혹 가다가는 어떤 에케베리아도 있지만,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 적심을 했을 때 이제 적심 자국이 남아있는 그 수형이 아름답지 않다고, 관상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적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들 적심을 하면 나중에 수영이 진짜 웃긴 수영이 된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금은 언제 적심했냐면 9월 27일 날, 작년 9월 27일 날 적심했는데, 지금 위에 딱 막대기 같은 거 막대기 하나 딱 있고 옆에 딱 하나만 나와가지고 요렇게 컸어요. 요렇게 이런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은 적심을 하면 요런 수영이 되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 베란다 내부,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웃자람이 가장 심한 다육은 용월하고 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전부 다 그랍토페탈룸 속에 속하는 목대가 있는 다육이고, 성장 속도가 대체로 빠르고 입꼬지도 잘 되고, 겉으로 보면 성격이 아주 착한 것 같죠. 착하고 무난한 것 같지만 요렇게 웃자라기 시작하면 재미도 있어요.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얘네들 1년만 키워도 진짜 얼굴이 막 이렇게 주먹만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요렇게 웃자람이 심해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그랍터 페탈룸 속의 다육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진짜로 이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구매를 멈췄어요. 요거가 관리하기가 힘들고 키우기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그랍토페탈룸 중에 퍼플 딜라이트는 외형이 처음에 농장에 갔을 때는 얘가 굉장히 예뻐요. 왜냐면 그 같은 가격대에 얼굴은 크고 색감도 예쁘고 자태도 아름답죠. 처음에 봤을 때 화분에 심어져 있을 때는. 근데 갖고 와서 망가지기까지 2주면 이렇게 충분히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플 딜라이트는 더 이상 어느 순간 구매를 멈춘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플 딜라이트예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구매는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퍼플 딜라이트 진짜로 웃자라기 좋아하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거리대에 항상 1순위로 나가야 돼요. 용월도 마찬가지거든요. 약간 얘도 묵히면 괜찮아요. 조금 횟수가 지나면 그래도 웃자라는 속도가 좀 덜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단하게 빡빡하게 키웠던 다육이가 또 그 생장점에서 쏙 웃자라면 그것처럼 또 이상한 수영이 없거든요. 그러면 밑에 처지는 잎들, 그러니까 밑에서 단단하게 자랐던 그 잎들이 하엽으로 지고 또 새로 나는 잎이 빡빡하게 예쁘게 자라야지만 돼서 그것처럼 또 보기 흉한 수영이 또 없답니다. 오래된 다육은 묵은 다육이대로 신입 다육이 애기 다육이 성장하는 애기 다육은 애기 다육대로 많은 햇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요 다육이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다육이가 많은 햇볕을 원하는 식물이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과연 얘를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요즘에 들어요. 요 퍼플 딜라이트 화분도 제가 예전부터 키웠던 화분입니다. 보면 여기 적심자국이 있잖아요. 요게 2020년 2월 달에 적심을 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큰 거예요. 근데 적심해서 딱 하나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컸는데 그래도 좀 키운 세월이 있어서 덜 못 자란 게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도 못 자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수영이 이렇게 돼요. 이 목대가 있는 다육이 위에 그러니까는 위로 생장하는 생장점을 제거를 하면 옆으로 되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은 적심을 해서 이렇게 목대에서 더 나면 다시 또 잘라갖고 이거를 채취를 하는 게 더 보기가 낫습니다. 크기를 계속 이렇게 성장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뒤에 보면 뒤에 청성미인도 그렇죠. 이렇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번에는 제가 요 퍼플 딜라이트 전부 다 모아가지고 화분 하나에 심어주면서 좀 수영 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들은 진짜로 알고는 있었거든요. 제가 거리대에 항상 1순위로 나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요 분갈이 하고 나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물은 다른 다육이들하고 저는 똑같이 줬어요. 용토도 사실은 뭐 배합 용토도 똑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햇볕만 잘 보게 한다면 용토라든가 관수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수와 용토, 화분을 신경 쓰는 건 햇볕 관리가, 통풍 관리가 어려운 곳에 있으면 그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얘네들이 항상 노지나 거리대 옥상에서 1순위로 있다면 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 주는 대로 줘도 되고 아무데나 심어도 잘 크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울 때 그런 환경을 모든 다육이에게 공평하게 무한정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다육이가 밀려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다육이가 수개월 동안 생장등 밑에 선반 밑에 있어야 하는데 요 다육이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가 있어야지만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퍼플 딜라이트가 요렇게 웃자라고 꺾여 있어서 진짜 요 퍼플 딜라이트 관리 조심하시라고 여러분께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다육맘님들에게 퍼플 딜라이트 요주의 인물이다. 퍼플 딜라이트라고 쓰고 옷자람이라고 읽어도 좋은 옷자람 대마왕이라고 할까요? 옷자람 대마왕이라고 읽어도 좋은 퍼플 딜라이트 이야기였습니다. 생긴 거는 엄청 예뻐가지고 말입니다. 수요일 오전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